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돌연 내일로 이란에 대한 군사공격 재개가 예정이 돼 있었는데 이걸 자신이 보류하도록 지시했다 이렇게 공개했습니다. 이게 오히려 이제 전쟁을 막았다 이 부분에 방점을 찍기보다는 아슬아슬하게 이어가고 있는 휴전 상황이 위태로워진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지금 키우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각 18일 자신의 SNS를 통해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등 중동 동맹국들의 요청에 따라 내일로 예정됐던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을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과 이들 국가 간의 협상이 진행 중이고 그들의 의견으로는 매우 수용할 만한 것이라는 게 트럼프의 주장이고요. 또 합의 내용에 이란의 핵무기 보유 금지가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의 말을 뒤집어서 본다면 미국이 휴전을 깨고서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을 재개하려고 했다가 직전에 대통령의 지시로 멈췄다. 지금 이런 뜻이 됩니다. 미국이 이란을 향해서 공격을 재개하겠다 이런 사실 공개되지 않았던 부분인데 트럼프가 뜻밖의 이를 대내외에 알린 셈이 돼버린 겁니다. 그렇습니다. 트럼프는 그러면서도 이 수용 가능한 합의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 즉시 전면적인 이란 공격을 감행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을 추가로 지시했다고 덧붙였는데요. 이후 백악관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한 트럼프는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 재개 보류 결정의 배경을 묻는 질의에 이 종전 협상이 합의 직전에 있다면서 이란 핵무기 금지 합의가 이루어지면 만족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Some others, if we could put it off for 2 or 3 days, a short period of time, because they think that they are getting very close to making a deal. And if we can do that, where there's no nuclear weapon going into the hands of Iran, I think, and if they're satisfied, we will be probably satisfied also. 대이란 협상 결과 그다음에 그 과정에 대해서 트럼프의 발언이 워낙 오락가락하고요. 그다음에 또 장담을 했지만 그것이 실제 이뤄진 경우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번에 과연 트럼프의 발언은 믿을 만하냐 의심이 가긴 합니다만 어쨌든지 간에 미국 대통령의 말이니까 저희가 그 발언을 해석을 해본다면 지금 트럼프의 발언을 본다면 이란이 핵무기를 포기하는 그런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이번 기회를 만약에 놓친다면 이란에 대해서 더욱 큰 규모의 폭격이 감행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란에 대해서 이 미국이 요구하는 핵무기 금지 이거를 수용할 것을 압박하면서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전쟁이 재개될 것임을 경고하는 지금 그런 입장으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란 측의 입장은 과연 또 뭔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이 오락가락한 발언을 좀 겨냥을 했는데요. 지난 3월 이란의 새 최고 지도자 이 모스타바 하메네이에 의해서 임명된 모후센 레자이 이란 최고 지도자 군사 고문은 현지 시간 18일 SNS를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 공격 연기를 겨냥해서 일관성이 없고 비겁한 행태다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이어 이 트럼프는 군사 공격 시한을 정해놓고 스스로 취소를 하며 이란 국민과 정부를 굴복시키려는 헛된 희망을 품고 있다면서 강력한 이란 군대와 위대한 이란 국민의 단결이 미국을 후퇴시키고 항복하게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란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 대한민국의 관심사는 또 따로 있죠. 바로 이제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나무호 피격 사건의 주체가 누구냐? 바로 이 부분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이란 정부가 이 공격 주체에 대해서 자신들도 의문을 갖고 있다. 이런 입장을 내놔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다른 세력의 위장 작전의 가능성 이걸 또 제기했는데요. 정작 그 근거는 전혀 제시하지를 않아서 의문만 더 키우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네, 지난 4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우리 선박 나무호가 피격된 지 어느덧 2주가 지났지만 공격 주체가 누구인지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이 현지 시각 18일 이번 사건의 공격 주체에 대해 한국과 마찬가지로 의문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공격 주체가 이를 적대국이나 제3자의 소행처럼 꾸미는 위장 전술인 가짜 깃발 작전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가짜 깃발 작전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이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반복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는요, 이란 이외의 다른 국가가 공격 주체의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보고서 지금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데 집권당인 민주당 쪽에서 이제 국가정보원 출신의 국회의원이
이란이 공격 주체일 가능성이 높다 이러면서 이란 정부를 향한 경고의 메시지가 나와서 주목됩니다. 네, 이 국회 국방위원과 정보위원을 겸하고 있는 박선원 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요, 오늘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정부는 신중하게 남우호를 공격한 주체를 파악해 왔다며 그 결과 이란 혁명수비대 해군이 이 대한미사일로 근접해서 쐈다고 보는 것 같다라고 언급을 한 겁니다. 박 의원은 이어서 그동안 석유 문제나 여러 가지 상황상 이란과의 관계를 관리를 해온 것이지 이란이 올바르다고 보는 것은 아니라며 우리 국민이 이 피해를 입었다면 그 나라에 대한 태도는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다만 아직까지 우리 정부가 이 공격 주체가 이란이라고 최종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닙니다. 현재 국방부와 군기술 전문기관은 국내로 반입된 남호를 타격한 이 비행체 잔해의 성분과 또 형태를 분석하며 이 공격 주체를 특정할 수 있는 이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